거기다가 그것과 또 상관없이 부사절로서 이 종속절들이 막 또 들어와 앉습니다. 이러면 그냥 문장이 막 복잡해지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이 골치 아픈 친구들을 분류를 해서 이름표를 달아준 게 그거죠. 주절 내의 동상사, 넌 빨간색. 종속절로 뛰어다니는 애들은 종속절 속에 있는 동상사를 초록색.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변신동사 구, 얘들은 파란색으로. 문장 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막 이렇게 독해나 뭐 영어 강사분들이 막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화살표, 뭐 막 빗금, 사선 이런 거 쳐서 복잡하게 영어 문장을 설명하는데 반갑습니다. 빨록파 영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게 되면 그게 말이든 글이든 결국은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영어 구사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책으로 그 수많은 말들로 영어가 표현될 때 그 많은 영어 문장들은 결국 둘 중에 하나더라.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뭔가 동작을 한다. 아니면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은 말이든 글이든 문장으로 표현된 그 수많은 말들이, 글들이 결국은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주인공의 상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 좀 놀랍지 않나요? 영어 문장들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는 발견을 했을 때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결국 어떤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어떤 주인공의 상태,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너무 확 대별이 돼버리니까 일도양단이 딱 돼서 주인공의 이건 동작, 이건 주인공의 상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작과 상태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냐? 그게 뭘까요? 여기 저울이 있는데요. 저울과 영어 문장 구조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영어 문장도 이런 식인데요. 일단 영어 문장이라면 주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문장의 5형식 얘기를 해도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뭐 이런 식이라 해도 결국은 주어 동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라면 무조건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동사라고 이렇게 뭉뚱거려 말하는데 그러면 놓치게 되는 거죠. 영어의 특성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동사 자리에 오는 게 결국은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 계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면 주인공의 동작으로 가는 거고요.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 저는 그걸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상사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주어가 오고 상사, 비계열의 상사가 오고 그 뒤에는 보어가 와서 보어가 내용을 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중심이 되는 주절 속에 동상사를 저는 빨간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의 골격이 확 드러나죠. 근데 영어가 일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이렇게 단문 구조, 주어, 동상사, 목적어, 보어 이 구조이면 누구라도 영어 쉽게 할 텐데 어려워지는 건 이 주절 속에 다른 성분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속절인데요. 주절이라는 중심 문장 속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러한 종속절들이 막 오게 되고요. 아니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라 해도
그 주어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로 써도 막 또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가 그것과 또 상관없이 부사절로서 이 종속절들이 막 또 들어와 앉습니다. 이러면 그냥 문장이 막 복잡해지죠. 어떤 때는 주절 속에 종속절들이 막 17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더 어려워지는 건 이렇게 주절 속에 종속절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양팔저울 말고 여기 보통 이거를 대저울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대저울. 대저울에 보면 이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주어, 동상사, 목적어 보어 이거는 문장 구조 아니면 절 구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상사와 그를 따르는 목적어 보어 이렇게 간편화된 구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그 다음에 분사구문. 이러한 친구들만으로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온 친구들을 형용사로 수식을 하거나 부정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면 얘네도 독자적으로 부정사나 분사구문은 부사로서 또 문장 속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이 골치 아픈 친구들을 분류를 해서 이름표를 달아준 게 그거죠. 주절 내의 동상사, 넌 빨간색. 종속절로 뛰어다니는 애들은 종속절 속에 있는 동상사를 초록색.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변신동사 구. 얘들은 파란색으로. 문장 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막 이렇게 독해나 뭐 영어 강사분들이 막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화살표, 뭐 막 빗금, 사선 이런 거 쳐서 복잡하게 영어 문장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또 그렇게 출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난삽하게 출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출판을 한 건데요. 보시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화살표, 사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장 내에 빨록파 밑줄만 채택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중심, 주절의 동사 빨간색, 종속절들 동상사는 초록색, 변신동사구는 파란색,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네들 전명구가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막 만들어내는데 얘네는 밑줄을 긋고 이래 놓으니까 영어의 문장 구조가 그냥 탁탁탁탁 다 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돼지를 막 앞다리, 뒷다리, 뭐 삼겹살, 막 항정살 뭐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되듯이 영어 문장도 그렇게 쫙 분해가 된다.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영어 성경처럼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양도 빨록파 밑줄 영어로 다 분해를 하니까 예외 같은 게 없이 명쾌하게 다 적용이 되고 효용이나 효과나 그런 게 엄청나고 부작용이나 적용이 안 되거나 무리가 있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명언집들도 제가 선발을 해서 8만 대명언, 빨록파 영어 8만 대명언 이렇게 수많은 명언들을 가공해 봐도 너무나 효과 좋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 유행하는 책이 레버리지더라고요. 책에 물론 원서도 있는데 이렇게 흑백 단색으로 있는 이러한 책들은 비원어민이 읽기 굉장히 어렵죠. 그걸 저는 이렇게 빨록파 밑줄 영어로 편집을 하니까 장난이 아니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영어 문장 구조. 빨록파 밑줄을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영어 공부, 그게 교과서든 참고서든 간에요. 수능 교재든 간에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 토익 하시는 분, 아니면 초중등 명작 동화,
그리고 성인들의 이러한 인문교양, 자기계발, 경제, 경영 이런 영어 명작 원서들 이런 걸 읽어낼 때 또 뭐 인터넷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에 동시 자막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빨록파 밑줄 영어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발명했지만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특허까지 신청을 했잖아요. 나왔고요. 특허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권의 명작 원서들을 빨록파 밑줄 영어로 가공을 한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갤러리 형식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 어렵고 청년 실업도 심각한데 이렇게 영어권 명작 원서들 도서관을 독서 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이 교재를 제공하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한 집 건너 치킨집, 한 집 건너 카페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좀 고급진 사업 아이템으로서 빨록파 영어 명작 원서 도서관 아니면 독서 클럽, 빨록파 영어 명작 원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권장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명작 원서 도서관에 오셔서 아이템들도 좀 보시고 하실만 하겠는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만 받으신 분이라면 제가 독서 지도도 하고 영어 구사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레벨업은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본인도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업 아이템으로서 수익도 올리면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독서 클럽을 운영하시게 되면 단순히 그런 수강생들로 받는 월회비 이 수입만이 아니고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독서 클럽 운영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큰 그림 내에서의 경제 공동체 이런 거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전국적인 협동조합 아니면 경제 공동체 정당 그래서 아주 큰 그림으로는 금융기관을 우리 공동체에서 갖고 또 유통구조도 우리가 갖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기관도 우리가 갖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공동체 조직 리더들이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일단은 빨록파 영어 독서 클럽을 자영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